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 예민한 수험생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저희 딸들은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 생김새는 똑같은데 성격은 신기할 정도로 정반대인데요. 첫째는 저를 닮아 좀 단호하고 맵고 끈음이 분명한 반면 둘째는 지 아빠를 닮아 감정을 많이 타고 정에 약해 매사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죠. 다행히 첫째가 그래도 언니 노릇을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최근엔 이혼한 엄마도 챙겨주는데 요즘은 딸 둘이 전부 고3이라 저도 여느 수험생 엄마들처럼 걱정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희 딸들은 저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아빠랑 이혼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혼 사유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게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애들 아빠의 외도로 이혼했거든요. 그것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는데 그 친구는 저랑 20년 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모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가족처럼 지냈었는데 그런 이모와 아빠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저도 아이들도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저를 기만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았죠. 게다가 둘 사이가 얼마나 깊었냐면 저한테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제 친구가 새로운 연애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야, 이 기집애야. 좌우가 능력도 좋아. 근데 이번에는 헤어지지 말고 꼭 끝까지 잘해봐라. 그렇게 조언도 하면서 그 상대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급기야 이 미친 두 인간은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지 둘이 같이 쓰는 오피스텔도 마련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알게 되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던 제가 동네 아는 언니 덕에 꼬리를 잡게 된 거죠. 은하 엄마, 혹시 이사 가? 뭔 소리야? 우리가 왜 이사를 가? 아니, 우리 남편이 부동산에서 은하 아빠를 봤다고 하길래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뭐야? 어머나, 혹시 은하 아빠가 자기 몰래 건물이라도 샀나?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뭐야? 부부 사이에 모르는 계약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은하 아빠가 워낙에 애처가니까 난 또 무슨 대형 서프라이즈라도 하시려나 했지. 저는 동네의 아이 친구 엄마로부터 이렇듯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하루 종일 찝찝했어요. 저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건 맞는데 무슨 건물 계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혹시 몰라 집에 남편이 숨겨둔 계약서 비슷한 거라도 있나 찾아봤는데요. 집안을 다 뒤져도 A4 용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전달한 그 여자한테 혹시 우리 남편 어느 부동산에서 봤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뭘 확인까지 해? 알아서 때 되면 짠 하고 보여줄 텐데 그러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괜히 은하 아빠 김새겠네. 라며 저를 말렸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었으니 저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알려만 주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맑은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 남편 명함을 보더니 순순하게 저한테 계약한 매물을 알려줬고
그게 월세로 얻은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장님이 작업실로 쓴다고 하나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하던데? 저 소리를 듣는데 등골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래도 저때까지는 그 상대가 제 친구일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연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딸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 저 역시도 무척 예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애비라는 사람은 처자식 생각도 하지 않고 뒤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놓고 남편이 야근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현장을 덮쳤는데요. 제 친구가 더 놀라서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어요. 그에 반면 저는 믿을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바람을 피운 지도 횟수로 3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 친구는 이혼을 2번이나 한 돌돌싱이었어요. 그리고 예술가 병에 걸려서 그림을 주구장창 그렸는데 자기가 유명해지면 자기 그림들이 큰 돈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 부동산 아저씨가 작업실 어쩌고 하는 소리가 생각나면서 이 더러운 불륜 퍼즐이 완성이 되었는데 저는 제정신이 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미칠 노릇이지만 그 상대가 제 친구라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들킨 남편은 여보, 나는 진짜 정리하려고 했어. 우리 둘이 따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니야. 믿어줘. 라며 저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는데 남편의 말이 너무 허접해서 그냥 있는 힘껏 귓방망이를 날려버렸네요.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따로 만난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소리랑 똑같게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들킨 제 친구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헛웃음만 지었는데요. 자기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자기의 내연남인 제 남편이 현장을 들키자마자 바로 꼬리 자르기 하듯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더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 앞에 있는 친구는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야, 설마 네 남편 말 믿는 거 아니지? 그게 말이 되니? 근데 나는 이해해. 네 남편 착하잖아. 결국 이 남자는 자기 가정 못 깰 거라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도 어떡해. 나도 네 남편을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안 그래? 그니까 그냥 네가 눈 딱 감아줘. 내가 너랑 지낸 정도 있고 하니 그냥 깨끗하게 포기할게. 라며 도도하게 말하는데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친구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았어요. TV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걸 제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제 손이 저절로 그년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말도 안 되는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걸 옆에서 남편이 말리는 꼴도 가관이었어요. 여보, 자기야, 그만해. 세상에, 누가 여보고 누가 자기인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젠 친구도 아닌 그년을 둘이 약속이나 한 듯 제 남편 머리를 잡고 쥐 뜯어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던 그 개싸움도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 둘이 끝을 내든 말든 나는 성이 너한테 상간녀 위자료 신청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돈이나 많이 준비해. 알겠어? 라고 말하고 망가진 머리와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그 더러운 오피스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 생각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아니, 대학에만 가면 그땐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죠. 저한테 애들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번 만에 시험관 시술을 받아서 지금의 딸 둘을 얻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어찌나 떨리고 벅차오르던지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불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들이 한참 예민하고 고입을 앞두고 있던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저는 순간 겁이 났어요. 아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면 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저는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였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날처럼 서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저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죠. 부부로서 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부모로서 관계는 유지하자 싶었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는 날 남편과는 기필코 이혼을 하겠노라 생각했는데요. 마음은 머리와 다르게 하루하루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떡하든 표시내지 않으려 들끓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참았는데 아이들이 없을 때의 저는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도 참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제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고 전에 없이 좋은 남편으로 돌아오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는 그 노력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저는 친구, 아니 남편의 내언녀에게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항소의 뜻도 없다며 이젠 친구도 아닌 남편의 상간녀는 저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자취를 감췄어요. 솔직히 그 더러운 돈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는 게 고작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은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고 저는 거의 매일 남편과 감정 싸움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리고 남편 놈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능구렁이 같고 눈치가 빠른 시어머님이 아셨던 건지 시댁에서도 남편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외도가 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도 들어서 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착하지. 네가 알게 되자마자 정리하고 반성하고 있잖아. 너 네 친구한테 위자료도 받았다며. 그럼 된 거 아니냐? 어차피 너도 애들 때문에 참기로 한 거 그냥 묻어라.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랑 앞으로가 아니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착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얘도 아니오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뚱한 얼굴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내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고 마셨어요.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 문제가 많아. 애들 신경 쓴다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좀 소홀했냐? 원래 남자가 바람이 나는 데는 마누라 탓도 있는 거야. 네가 좀 더 우리 아들한테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쳐다봤겠니? 나는 모든 일에는 다 그에 맞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럼 어머니는 지금 그이가 바람이 난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 집안에 있는 여자가 여자 같지가 않으면 남자는 딴 마음이 생기는 법이지. 그래도 내 아들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한다고 하니까 그냥 좀 봐줘라. 어쩌겠니? 네가 그렇게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들 아빠잖아. 네, 저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들게 참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가뜩이나 힘든 제 마음을 후배 파세요? 어머니 아들이 착하다고요? 그럼 저도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정리하고 돌아오면 착하다고 해주실 건가요? 뭐야?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나는 네가 하도 죽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하러 마음을 졸이니? 이미 다 끝났잖아. 왜?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 너 생각해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내 아들이 돈은 따박따박 잘 가져다 주잖아. 여태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머니, 어떻게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편하게 살았다고요? 제가 뭐 앉아서 놀기만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돈 벌어다 주면 모든 게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써 참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저 긁지 않아도 저 정말 힘들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겨우 참는 거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그제서야 끙 하고 입을 다무셨어요.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당신한테 이로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신데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모든 걸 의지하신 분이셨어요.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고 홈쇼핑 주문부터 자잘한 병원 예약까지 모두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에 대한 것도 전부 저한테 떠넘기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쓰던 며느리가 자기 아들 때문에 죽상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그게 꽤나 신경에 거슬렸던 거겠죠.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까지 눈치 보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까이 이사까지 오신 시부모님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 없는 나름 고분고분한 며느리였거든요. 제 입으로 저를 착한 며느리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지만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나름 신경을 많이 써드렸는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니 아, 시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구나. 역시 내 편이 아닌 아들 편만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데요. 가만히 계셨으면 중간이라도 가셨을 텐데 시어머님은 자기 욕심에 긁어서 부스럼 만든 꼴이 되셨어요.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로 뭐 해달라고 보내셔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골이 나셨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어떤 일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제 눈치, 애들 눈치 보기 바빴는데 다 자업자득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나름 표시내지 않는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딸이라 그런지 첫째 아이가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낀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제 핸드폰과 지 아빠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는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엄마, 아빠 다른 여자 있어? 혹시 그 여자가 성희 이모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동생도 아냐고 놀란 마음에 물었는데 첫째 아이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모든 얘기를 하더군요. 나 아빠 핸드폰 봤어. 뭐 결정적인 건 하나도 없지만 성희 이모랑 대화하는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 아빠한테 꼬리치는 것 같고 아빠는 또 그걸 좋아하는 것 같고. 아, 왜 그걸 봤어? 뭐하러? 엄마랑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봐도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해. 근데 네가 걱정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못 본 걸로 해. 설마 유아도 아는 건 아니지? 아니지. 나는 절대 유아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면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 생각만 하라고. 저는 첫째 딸의 말에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마냥 애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걱정할 정도로 다 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만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요.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이들한테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하고 싶었죠. 그리고 능력 없는 엄마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제 딴에도 영영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그때는 더 나았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났어요. 첫째 아이가 제 아빠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랑 바람난 아빠를 차마 예전 같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그런 제 첫째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엄마도 참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냐며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뭐라고 한 소리 하신 모양이었죠. 한참 예민한 사춘기 애를 건드려 놓으셨으니 애가 그날부터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간다며 전에 없던 반항을 했어요. 왜 그래 너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힘들어. 그니까 나는 엄마가 힘든 게 싫다고. 괜히 우리 핑계대고 참지 말고 그냥 이혼해. 엄마가 이러니까 할머니까지 나서서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뭐?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왜 엄마도 참는데 설치냐고. 너 때문에 엄마 이혼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혼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첫째 아이는 차마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는데요. 여태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감히 제 아이한테 뭐라고 했다는 사실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상처 입은 아이한테 소금을 뿌리다니.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시댁에 쳐들어갔죠. 저도 그때는 눈이 횟가닥 돌아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겁을 잔뜩 먹고 말까지 더듬으셨는데요.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니가 은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걔가 하도 지 아빠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것 같아서 내가 보다 한 소리 했다. 지가 누구 덕에 학교 다니고 비싼 학원 다니는데. 그럼 지도 알아서 넘어가야지. 아니,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하지도 못할 이혼들 먹이면서 나 협박하냐? 네가 네 딸 귀하게 생각하듯이 나도 내 아들이 귀해. 막말로 내 아들이 언제까지 네 눈치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하냐? 너도 그래. 은하 그게 눈치를 챘어도 아니라고 딱 잡아 뗐어야지. 너 설마 일부러 그랬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마 제가 일부러 제 자식 힘들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 이혼 못할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자꾸 건드리시면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밖에 눈에 안 들어오죠. 그 아들이 제 눈치 자식 눈치 보는 게 맞죠. 지은 죄가 있는데. 죄는 무슨? 이제 그딴 건 우리나라에서 죄도 아니야. 간통죄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가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어머니 아들이 자기 가정 두고 바람난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아들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어디 계속해보세요. 저기 정말? 야, 네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한눈을 판 거야. 내가 남자라도 나 좋다고 하는 여자 있으면 홀랑 넘어가겠다. 내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마음을 알겠네. 그래요? 그럼 그런 아들 어머님이 다시 끼고 사시던가요. 어머니한테 아들이 소중하듯 저도 제 딸 소중하거든요.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어머니 탓은 안 하시고 왜 엄한 제 딸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혼내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이나 혼내세요. 은하한테 사과하시고요. 뭐야? 사과? 시어머니는 당치도 않다는 듯 펄쩍 뛰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어떡하든 애들 데리고 못 살까. 전에는 나지 않던 용기가 오기로 나더군요. 무엇보다 제 딸이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고 생각하니 더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보란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싶었는데 남편은 미안하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시댁과는 연 끊고 살아도 되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애원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애들 생각해서 우린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어머님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가 뭐라고 내 딸을 혼내? 은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자기 마음 이해해. 우리 엄마가 선 넘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반성하는데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당신이 정말로 미안하고 애들 생각하면 이 집 놔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그럼 당신이 다시 성이 만난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 저는 어쩌면 뻔뻔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았으니 그 정도는 요구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다행인지 남편은 순순하게 제 요구를 들어줬어요. 말로는 이렇게라도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다면서 매달 양육비도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 걱정도 덜었고 무엇보다 하루라도 보기 힘들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이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클 때까지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이어간다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자기 집만 사서 집을 나갔는데 첫째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유독 지 아빠를 좋아하고 잘 따르던 둘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뭔지. 그래도 둘째가 아무것도 모르니 최대한 숨기고 싶었는데요. 그건 첫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언니라고 동생 마음 다칠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전보다 훨씬 열심히 했는데 아마도 그래야 엄마가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둘째한테는 아빠가 당분간 지방 발령으로 떨어져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네요. 그리고 저는 자격증 시험에 붙은 이후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한 50군데 떨어진 끝에 작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소시적 하던 일을 인정받고 자격증도 있으니 많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저도 직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고 방심할 즈음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 시어머님이 자꾸만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이혼도 했고 다 끝난 마당인데
자기는 안 끝났다며 막무가내로 나오셨죠. 니들이 이혼했어도 나는 애들 할머니고 이 집에 나도 지분이 있다. 니네 이 집 분양받을 때 신혼집 처분하고 매매했지? 그 신혼집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 해준 거잖아. 결국 내 돈 아니었음? 이 집도 없는 건데 나 권리 있지.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니 아들이랑 얘기 끝난 거고 이미 제 앞으로 명의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라는 거야. 누구 맘대로 네가 이 집을 홀랑 차지하니? 뭐 바람 한번 피운 게 그렇게 대역죄야? 너 뭐 이혼하고 장사하니? 어머니, 몰라. 너 그렇게 청 이직하고 싶으면 네가 나 모셔라. 그럼 나도 더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천지에 이혼한 시어머니 모시는 등신 같은 여자가 어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고분고분한 며느리였다고 저를 지금 호구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고 내 권리 내가 찾겠다는 거야. 내 아들은 착해 빠져서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 없이는 택배 하나 못 시키는 사람이 됐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놀라운 궤변에 혀를 내두르고 절대 집에는 못 들어가신다며 힘으로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올 시간도 아닌데 둘째 딸이 집에 왔고 집 앞에서 실랑이 하는 저와 지 할머니를 보게 됐는데요. 저희 둘째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지 할머니한테로 가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빠는 출장이라 도통 못 보는데. 아우, 우리 강아지 왔니? 아빠가 출장 갔어? 그래,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니? 할미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요즘 도통 얼굴도 못 봤잖아. 이야, 할머니, 그럼 저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애미야 뭐하니? 어서 들어가자. 내가 점심을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할머니 배고프세요? 왜 밥도 못 먹고? 엄마, 우리 얼른 들어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아우, 시켜 먹기는. 밖에 음식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너 들어가서 생선 있는 거 하나 굽고 갓 지은 밥에 대충 먹자. 뭐해? 얼른 문 열지 않고. 우리 강아지 같이 먹자. 저희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헤거리며 알겠다며 지 할머니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제가 머뭇거리자 둘째가 집 문을 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얄밉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둘째한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걸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둘째한테만 따로 연락하셔서 둘째 애를 방패 삼아 저희 집에 들락날락 하셨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 저와 첫째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지 동생한테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무섭게 말을 한 모양이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둘째는 자기 언니가 괜히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왜? 할머니가 나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온다는데 그럼 오지 말라고 하냐? 언니는 참 사람이 매정해. 야, 언니가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만 말고 할머니가 전화해도 받지 말고 우리 집에 모셔오지 말라고. 할머니가 요즘 너한테만 연락해서 같이 오잖아. 아니, 할머니가 남이야? 싫어. 할머니가 요즘 나한테 용돈도 주고 엄청 사이 좋거든. 가뜩이나 아빠도 못 보는데 왜 할머니까지 못 보게 하는 건데? 언니야말로 이상해. 이렇게 둘째 애가 자꾸만 어긋나니 저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게다가 뻔뻔하게 시어머니는 너 유아하는 거 싫지? 그럼 그냥 이쯤에서 너랑 나랑 합의하자. 나도 요즘 네 시아버지랑 지지고 볶고 사는 게 힘이 드니 여기랑 우리 집이랑 왔다 갔다 할란다. 그리고 요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네가 종합검진 좀 예약해라.
요즘 도통 입맛도 없는 게 아무래도 병이 난 모양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보양식 같은 거 없니?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둘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언제고 알게 될 일이었고 가급적 늦게 알길 바랬던 건데 시어머님이 그걸 이용하려 하니 더는 속이는 게 의미가 없다 판단했죠. 그러자 둘째 아이는 아무래도 첫째인 지 언니보다 충격이 컸는데요. 중3 수험생인데 방황의 시간이 길었어요. 저러다 학교 진학도 제대로 못할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몸에도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진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글쎄 화병이래요. 저는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병이라고 하니 시어머니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바람 피워서 원인 제공한 전 남편보다 시어머님이 더 원망스럽고 싫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제 약점이라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듯 이번엔 자기 짐까지 잔뜩 싸서는 저희 집에 눌러 앉겠다고 막무가내로 오셨는데 일부러 그때도 둘째 아이만 오매불망 찾으시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자기한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저희 둘째인걸요. 하지만 이제 그 카드는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집에는 못 들여보내니 가시라고 하니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 이러면 곤란해질 텐데. 유아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유아 핑계 그만하세요. 유아도 이제 다 알아요. 뭐야? 아니, 너는 애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쩔쩔매더니? 그러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진짜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저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뭐? 접근 금지? 야,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아니요. 이제 여기 제 집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경찰이 내 손녀들 사는 집에 할미가 간다는데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이혼했어도 내 며느리야. 며느리면 응당 시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는 거지. 너 그거 싫으면 이 집 다시 토해내. 시어머니는 결국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 집을 빌미로 편하게 살든지 이 집을 받아 편하게 살든지 뭐든 하나는 하겠다는 심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 둘째 아이가 집에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 강아지 왔어? 라고 저희 둘째 아이를 불렀는데요. 저희 둘째가 강아지는 무슨?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장 가세요. 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로 둘째 아이한테 말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둘째 아이의 반응을 보니 제 말이 사실인 것 같았고 그때는 당신도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힘을 쓰며 저희 집에 쳐들어와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리셨는데요. 자기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고 진상을 피웠어요. 내가 말했지? 여기 내 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집을 내놓든 네가 날 모시든 결정해.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여기 그새 많이 올랐더라. 내 아들 덕에 먹고 산 주제에 네가 이 집을 거저받는 게 가당키나 하니? 결국 그거였군요. 알겠어요. 어머니 소원대로 모실게요. 그럼 되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거 침입죄라는 게 있으니 제가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한테는 경찰서로 모실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제야 당황한 시어머님이 놀라서 제 핸드폰을 뺏으려 하더군요. 그리고는 허리를 삐끗했다며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우, 나 죽네. 내가 살다 살다 이게 무슨 꼴이야? 너는 지금 늙은 시애미가 다쳐서 아픈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난 이제 걷지도 못하겠다. 아니, 왜 여기서 그러세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들한테 가서 하세요. 예, 내가 진짜 이 얘기는 해야겠다. 지금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했어. 애가 요즘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산송장처럼 산다니까. 게다가 어디서 먹고 자고 하는지 도통 연락도 안 돼. 그러다 내 아들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 왜 책임져요? 다 자업자득이지. 이런 뻔뻔한 걸 봤나? 네가 이 집도 뺏고 매달 양육비도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지금 네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 줄 아니?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바람 한번 피운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럼 그게 작은 죄예요? 됐고 저는 신고했으니까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법으로 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발로 일어나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다고 하더니 잘만 뛰어서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신고는 했기에 어머님은 경찰서에 가셔야만 했고 저는 그걸 빌미로 접근 금지 신청과 함께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처음부터 이사를 갔어야 했는데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 그때 이사 가자고 참았던 게 결국엔 제 화병만 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아이도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자기도 의지할 곳이 저랑 지 언니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예전의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상처 입은 가슴이 다 아물진 않았겠지만 너무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외가라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저는 의지할 친정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랑 또 5학년이 되었을 때 두 분 다 지병으로 제 곁을 떠나셨는데 하나 있는 2살 위 언니는 타국 생활을 하고 있어 어쩌면 저는 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 더 굳건해야 했고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사 가자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가 알면 할머니도 알 것 같다고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살던 동네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고 다행히 고등학교가 이사한 집 근처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이 이제 완벽 적응되어 정직원으로 일도 할 만하고 대우도 만족할 정도로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와 집에 적응을 잘해 덕분에 모든 것이 수월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전 남편이 연락해 올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도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양육비를 받는데 제가 못나게 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거부를 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고 전 남편도 어쩌지 못했는데 그러던 중 자기 엄마가 저희 이사간 집이 어디냐고 꼬치꼬치 묻는답니다. 자기는 며느리 없이 도저히 못 산다며 저를 데리고 오라고 억지를 부린다는데 사실 제가 이사하기 전에 복수를 했거든요. 시어머니 사시는 동네에 가서 남편 바람 피운 거랑 저한테 집 내놔라 아니면 모셔라 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왔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시고 아버님한테 왜 창피한 짓 하고 다니냐고 엄청 싫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장 갈 때나 외출할 때 꽁꽁 싸매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만 40년 넘게 사셨는데 엄청 쪽팔리셨겠죠. 그리고 저만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고 하는데 전 남편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접근 금지당해서 알아도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그냥 모든 게 더 나으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는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그럼 같이 바람 피운 여자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며느리 수발받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아는 남편의 내언녀는 절대 시어머니 수발들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는데 그냥 영영 모르고 싶습니다. 한때는 친언니보다도 친자매라고 생각하며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도 꼭 붙어 다니자고 약속한 친구였는데 허무하고 씁쓸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결코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제 남편한테 그랬어야 했는지.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던 그 친구가 지금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연락은 하겠지만 아이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는 그 어떤 여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 식구 마음의 상처 훌훌 털어버리고 방긋 웃는 날이 오겠죠. 저도 저지만 저희 아이들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막상 제 이야기를 써보니 저도 참 짠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취미생활도 하고 지금은 수험생이라 못하지만 전에는 아이들과 캠핑도 다니면서 나름 극복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못해본 게 많으니 이럴 때는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며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